2023년 남부 해안에 위치한 조선 산업도시에서 강재현은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42세, 중견 조선소의 설비 담당 직원, 수년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온 그는 최근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뒤로 자신이 조직 안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더 젊고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곧 그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빚은 줄지 않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아내 이선미는 39세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가정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감정은 점점 식어갔다. 그녀에게 재현은 더 이상 함께 버텨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결정을 미루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말은 줄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딸 강민서는 15세였다. 몇 달 전 외할머니를 잃은 이후 그녀의 감정은 멈춰 있었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의무에 가까웠다. 집안에서는 스스로를 철저히 분리시켰고 가족과의 연결을 끊어낸 상태였다. 그녀는 이미 한 번 잃는 경험을 했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였다. 아들 강도윤은 9세였다. 형식적으로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깊어졌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늘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가족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고 단지 불안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를 믿고 싶어 했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대화는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그 여파는 계속 남아 있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동안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공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서로를 향하지 않는 시선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멈춰선 곳은 쓰레기 처리 구역 근처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가 그의 주의를 붙잡았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종종 들리는 불규칙한 소리 중 하나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기계음도 아니었고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약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더 이상 새로운 부담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현실만으로도 벅찼다. 그는 이미 수많은 선택 앞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경험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나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새끼였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였고 체온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다. 움직임은 불규칙했고 반응은 느렸다.
그것은 단순히 약한 상태가 아니라 끝에 가까운 상태였다. 재현은 그것을 정확히 인식했다. 그는 손을 거두려 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고, 또 하나의 실패를 추가할 이유가 없었다. 그 순간, 아주 미약한 반응이 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존재를 향한 반응이었다. 그 반응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본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외부를 향해 있었다. 재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을 미루지 않았다. 상자를 들어 올린 순간, 그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계산된 선택도 아니었다. 단순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가까웠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다. 설명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설득할 방법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를 피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그 문 너머에는 이미 균열이 깊어진 가족이 있었다. 그 균열 위에 또 하나의 문제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결국 더 큰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을 열기 전 상자 안에서 다시 아주 약한 신호가 이어졌다. 그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재현은 이미 어떤 반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선미의 시선은 상자보다 먼저 재현에게 향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단번에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었고 또 하나의 실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미 쌓여있던 감정이 이 상황을 통해 표면으로 밀려 올라왔다. 재현이 무엇을 들고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판단은 끝났다. 그 선택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재현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설명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린 선택은 이미 끝난 것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 선미는 그 행동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피로와 좌절,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고, 재현의 선택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재현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현실에서 이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가족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그 한계를 넘는 것은 곧 붕괴를 의미했다. 민서는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소리의 변화, 분위기의 긴장, 그리고 부모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방향까지. 그녀는 그것에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요는 달랐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자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호에 반응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고 동시에 멈췄다. 어른들의 반응이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재현은 도윤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그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드러냈다. 하얀 진돗개 새끼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생존과 소멸 사이에 놓인 상태,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는 상태였다. 그 모습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 자체로 충분히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도요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어떤 공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멈췄다. 어머니의 반응이 그를 제약하고 있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다시 단단해졌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재현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요구하고 있었다.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중간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현은 그 요구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 물러나왔고 그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었다. 민서는 결국 방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왔고 동시에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상자와 그 안의 존재를 향했지만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시작이 아니라 끝,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했고 그녀는 이미 많은 끝을 경험한 상태였다. 도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지켜보고 싶은 대상이었다. 재현은 그 둘의 반응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쪽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다른 한쪽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미가 있었다. 그녀는 다치려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 누군가는 물러서야 했고 누군가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고 있었다. 선미는 결국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 일시적인 중단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감정이 판단을 앞서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론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물러섰지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재현은 그 변화를 느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고 해결도 아니었다. 단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상자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 안의 존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것은 보호의 의미였고 동시에 책임의 시작이었다. 도유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서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를 유지하며 계속 지켜봤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완전히 분리된 상태도 아니었다.
선미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존재 하나가 있었다. 그 존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은 길게 이어졌지만 가족 누구도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서 잠시 사라진 듯했다. 강재현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미 낮 동안 이어진 일들로 인해 일상적인 흐름은 끊어져 있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상자 안에 있던 존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강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소라면 먼저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놓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선미는 방 안에 있었지만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닫았지만 상황을 외면하지는 못했다. 집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고 그 변화는 그녀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인식되었다. 그녀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완전한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강민서는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 했지만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그 상태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개입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강재현은 상자 안의 존재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판단해야 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경험도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정확한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도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점차 그 거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에게는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 작은 진돗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반응은 미약했고 변화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었다. 아주 미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강재현은 그 가능성에 집중했다. 그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많은 가능성을 놓쳐왔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과를 알고 싶어 했고 동시에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재현은 그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시도에 대한 의미였다. 그것은 아이에게도 낯선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였다. 그 둘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였다.
그것은 대화나 설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이선미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분리된 위치를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강민서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에 연결되고 있었다. 강재현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피로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피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그 옆에 머물렀다. 그는 잠들지 않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그의 집중력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고 그는 그 대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고 아주 미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다. 그 변화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지만 포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강재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았지만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변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려 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보고 반응했다.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그의 반응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선미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었다. 강재현과 도윤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봄의 장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관계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장면을 평가하지 않았다. 단지 인식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그녀의 기존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강민서도 결국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상황을 가까이에서 확인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날 밤,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갈등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공통된 대상이 생겼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주 작았지만 그들 사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강재현은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밤을 넘기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집안에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비를 길게 하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였고 그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만 남아 있었다. 상자 안의 존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는 시간을 끌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선미는 그 움직임을 바로 인지했다. 그녀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미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재현에게 머물렀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막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강민서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예상 범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분명하게 반응했다. 그는 재현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 과정을 따라가고 싶어 했고 동시에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재현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외부의 판단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판단은 냉정했고 감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상태는 심각했고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그가 느끼고 있던 불확실함이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진돗개 새끼의 상태는 단순한 약함을 넘어서 있었다.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단계였고 치료가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비용을 요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의 가족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강재현은 그 수치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비슷한 금액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 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사용처가 있었고 그 계획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 계획은 이선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 계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재현은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과 또 다른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선택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다른 쪽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았다. 판단을 요구했다.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그 선택은 명확했고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다. 강재현은 자신의 상황을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계산해왔고 그 계산이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계산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선택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생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조용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그는 치료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동시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확신이라기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상태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왔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번에는 잃지 않겠다는 쪽을 선택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다. 과정은 쉽지 않았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았다. 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강도윤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재현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전달했다. 강민서는 변화된 상황을 바로 인지했다. 그녀는 재현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가족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선미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떤 선택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은 억눌린 감정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결론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그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의미는 단순히 돈을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다. 그녀는 재현의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려는 과정 자체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강재현은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선택을 끝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가족 안의 긴장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이전까지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균형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되었다. 강도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그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민선은 그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였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선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했고 그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았다. 강재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이선미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감정의 결론에 가까웠다. 그녀는 재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단순한 판단의 차이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그 우선순위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뒤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언어는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론이 어떤 형태가 되든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강재현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었다. 강민선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 방향은 상자 안에 있던 존재였다. 그녀에게 그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의 연장이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과정. 그녀는 이미 그 과정을 경험했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강도윤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그는 그 작은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막고 싶어 했다.
그는 부모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어떤 선택에 대한 요구에 가까웠다. 그는 그 존재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선미는 그 반응에 잠시 멈췄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윤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강재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도윤의 입장이 단순한 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그 흐름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려 했다. 강민서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상황에 대해 판단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다. 무언가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았던 공허함. 그녀는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다. 이선미는 결국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고 그 입장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처음과 같은 확신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타협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지금 당장 그것을 끝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 아니라 유예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유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재현은 그 변화를 느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그는 그 공간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고 상황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두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갔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형태가 바뀌었다. 그것은 폭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작은 존재가 있었다. 강재현은 치료 과정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시를 따르며 유지하려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결과도 불확실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확실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도윤은 그 과정에 계속 참여했다. 그는 작은 변화에도 반응했고 그 변화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민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존재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선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미 가족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을 바꾸지 않았지만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방향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상태였다. 며칠 동안 유지되던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애초에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잠시 멈춰 있었던 긴장의 연장이었다. 강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균형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그 기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진돗개, 이름이 붙여진 존재. 진도는 처음으로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뒤 다시 급격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는 형태였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미세한 반응들이 끊기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했다. 강도윤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그는 그것을 멈추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강재현은 그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 상황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대응이었다. 그는 그 판단을 늦추지 않았다. 이선미는 그 변화를 보고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강민서 역시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관찰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것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그 결과는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형태일 수 있었다. 강재현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강도윤은 그 움직임에 따라갔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민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선미는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늦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은 가장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 포함되기로 선택했다. 병원에서의 판단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고 시간은 더욱 제한되어 있었다. 상황은 더 이상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과 소멸 사이의 경계였다. 강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선택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선택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진도는 그 순간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유지되던 신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경고였고 동시에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강도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다.
그의 반응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선미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인식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거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에 머무를 수 없었다. 강재현은 마지막 선택을 반복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유지했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선택을 바꾸는 것이 더 큰 후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고 있었다. 강도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붙잡고 있었고 그 행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의지에 가까운 것이었다. 강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기는지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이선미는 조용히 참여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고 그 안에 포함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은 완전히 하나의 방향으로 묶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었다. 진도의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과정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늦게 나왔지만 그 지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였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이었다. 강재현은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고 그 이유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도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고 단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의미였다. 그 판단은 가족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강도윤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그 결과를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그는 복잡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능성의 크기를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이 그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참여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졌다. 강민서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완전히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 존재를 인정했고 그 인정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진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렸고 그 안에서 변화를 확인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려 했고 그 과정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선미는 가장 늦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 결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 계산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선택이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중간 지점에 머물렀고 그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강재현은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어떤 반응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보여주려 하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방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두었다. 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다.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반응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를 넘어서고 있었고 회복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가족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진도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존재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강민서는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조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행동은 달라졌다. 그녀는 그 존재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까이에서 확인하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방식의 경험이었다. 이선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부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필요할 때 개입했고 그 개입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재현은 그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고 이미 형성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진도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그 안정은 가족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공했다. 그 기준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 그는 작은 변화에도 반응했고 그 반응은 점점 더 자신감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민서는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진도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 경험은 그녀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이선미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기준 안에서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선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재현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지 않았고 결과로도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과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족은 여전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갈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진도가 있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다. 가족은 그 존재를 통해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진도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다시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누구도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강재현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짊어지지 않았고 대신 상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식적인 변화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였다. 그는 혼자서 버티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상태였다. 이선미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더 이상 거리만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지속적이었다. 그녀는 필요한 순간에 개입했고 그 개입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의 선택을 단순한 실수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부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기준 안에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강민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닫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감정을 조금씩 다시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필요한 변화였다. 그녀는 진도를 통해 무언가를 회복하고 있었고 그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강도윤은 가장 분명하게 변화했다. 그는 진도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고 그 책임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 진도는 여전히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고 이 가족 안에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진도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게 남아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는 불안정해졌고 그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강재현은 그 반응을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문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흔적이었다. 이선미는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려 했다. 그것은 그녀가 익숙한 방식이었다. 강민선은 그 반응을 보며 또 다른 형태의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도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고 자신이 그 해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가족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만들어졌다. 강재현은 회사와의 조율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조정해야 했고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과 가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선미는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시간을 줄였고 그 대신 집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그 변화를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였고 그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었다. 강민서는 자신의 시간을 재구성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였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였고 그녀 스스로도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았다. 강도윤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리했고 그것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였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은 더 이상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은 이전보다 훨씬 강했다. 진도는 그 중심에 있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계기였다. 강재현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진도를 통해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 변화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선미 역시 그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불신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과를 보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민서는 그 변화를 가장 깊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도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연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변화를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그 결론은 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 변화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재현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구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작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선택은 결국 자신과 가족을 향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선미도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강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억에 갇혀있지 않았다. 강도윤은 더 이상 불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도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존재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다시 연결되었다. 그들은 완벽해지지 않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은 뒤에야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직 완전히 잃기 전에 그것을 붙잡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그 선택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방향은 바꾼다. 강재형과 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존재 하나가 무너질 뻔한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게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이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선택과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무너질 것 같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